산불 보시 산불. 산불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고 있어가지고 제가 청성교도소에 의뢰인이 있어가지고 의뢰인한테 편지를 보냈더니 편지가 발송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재소자들이 3,500명이 이제 이감해가지고 청성교도소에서 그래서 이제 발송이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 심각하구나. 국가유산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을 했고 경북경찰이 가포비상을 발령을 했습니다. 방화 성묘객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유 보겠습니다. 성묘객이 자기 스스로 라이터를 사용하다가 산불을 냈다. 이 라이터 이건가요? 라이터 불을 붙였다. 남자 한 분이랑 여자 한 분이 헐레벌떡 뛰어 내려오시더라고요. 같이 진화를 하든지 하자니까 바로 내려가 버려서 아이씨 그냥 가? 그 어떡하려고 다 그냥 가면 안 되죠. 산소에 잠시 들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몹시 당황해서 불을 냈으면 가면 안 되니까 불을 왜 냈지 근데? 정신이 나갔나? 그냥 가버리다. 아 이장님이구나. 이장님이어서 이렇게 밑에 가서 차량이라든지 번호라든지 다 확인하고 절대 현장을 벗어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실화자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예정.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 혹은 미필적 고의 산을 태우려고 한 건 아니었을 것 같아. 근데 산을 타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 같죠. 뭐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아니 우리가 라이터로 그 산에 불 붙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성묘하고 난 뒤에 일회용 저걸 태운 건가? 일회용 용품 이런 거? 아니 그거 빨리 내려가면 어떡하노. 그러니까 빨리 신고하고 이거를 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방화죄, 실화죄 이런 것들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고의로 한 거는 정말 처벌이 강해요. 현주 건조물 방화, 사람의 주거를 방화하는 게 있고요. 전차, 자동차 포함입니다. 3년 이상 징역이고요. 상해 누가 다치거나 하면 5년 이상이죠. 일반 건조물 방화, 그러니까 주거지가 아닌 곳을 불태운 사람은 2년 이상. 조금씩 낮게 돼 있습니다. 실화죄, 과실로 하면 좀 적게 돼 있어요. 과실로 물건 불태운 사람은 벌금형 규정으로 처벌받습니다. 과실이냐 고의냐 이게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중대한 과실은 또 따로 규정돼 있고 중실화죄라고 있습니다. 중실화죄. 이건 또 3년 이하로 징역형 규정도 따로 있는 거고. 아까 말했던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서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내용들은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산림보호구역 보호수에 불을 지른 경우 고의입니다. 고의. 이거는 고의. 7년 이상으로 합니다. 7년 이상. 엄청나게 높죠. 근데 5년 이상을 살인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산림보호구역에 고의로 불 지르면 7년 이상으로 처벌받습니다. 하한 법정형이 살인보다 높음. 타인 소유 산림에 불 지른 경우, 산림보호구역은 아니지만 보통 산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 성모객이든 담배 불 붙이러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타인 소유가 많겠죠. 이거가 살인이랑 똑같습니다. 하한이 살인과 같음. 불은 퍼지니까 이런 게 있어요.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어. 타인 소유 산림으로 넘어갔어. 그럼 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로 처벌 받으려고 노력하겠죠. 과실로 타인의 산림을 태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실화죄가 과실로 불 지른 거고요. 방화죄는 고의로 하는 겁니다. 산불 관련 판례. 고의로 산불에 방화를 한 사례가 징역 10년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징역 10년. 어머니의 무리한 경제적 요구, 아내의 무분별한 빚보증으로 부부싸움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미친놈이네 이거. 동생의 신내림. 아니 그렇다고 산에 불을 내냐? 심신미약 상태라는 건 인정이 됐네. 근데 이게 이렇게 심신미약 상태라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동생의 신내림, 어머니의 무리한 경제적 요구, 아내의 무분별한 빚보증으로 인한 부부싸움. 이게 극심한 스트레스에 들리면 심신미약이 되나? 지속적으로 불러왔다? 아니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진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마음먹고 화장지, 일회용 라이터, 성냥개비, 방화독을 미리 준비하여 라이터에 불을 붙이는 화장지를 흔들어 불씨만 남겨놓고 소나무 등 1,400그루 소외했다. 1억 피해 있고 37회? 와 2만 그루를 태웠는데 이거를 심신미약을 참작해가지고 10년밖에 안 줬어. 너무하다. 이거 너무 적게 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과실에 의한 산불 실화 사례.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저분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져요. 고의인지 과실인지 구분해야겠지만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하면 실형, 과실로 했다라고 하면 집유. 다만 이게 과실 고의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뭐 본 사람도 없고 고의라는 것은 이 살림을 태우기 위해서라는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쓰레기 태우려고 하다가 일회용품 태우려고 하다가 번진 거잖아. 그러면 명시적 고의는 쉽지 않고 이 살림이 탈 수도 있겠다라는 미필적 고의를 입증해야 되는데 검사 측 입장에서 쉽지가 않은 거죠. 내심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형사사건은 이래서 어렵습니다. 자기 내심에 있는 살림에 불이 붙어서 소외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불탈지 모른다는 내심의 고의 의사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요거는 과실실화죄인데 여기 보면 이런 거죠. 용접 작업 현장 책임자인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산불이 크게 확산될 위협이 있었고 작업 장소는 산으로서 불에 타기 쉬운 낙엽과 풀들이 쌓여 있었으며 용접 작업의 경우 비산되는 불똥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 쌓이는 낙엽과 풀들에 옮겨 산불이 나기 쉬운 상임을 미리 알고 방지해야 될 주의무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이 안전 관련 범죄들 그리고 업무상 과실 이런 죄명들에서는 주로 이제 주의무 얘기를 많이 하죠. 네가 그 의무를 다 했어야 됐는데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았던 과실이 있으니까 책임을 진다. 아니 산불을 어떻게 꺼요? 주변에 물도 없는데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 신고. 그리고 주변을 찾아보고 초창기에는 그렇게 막 죽을 정도로 막 터지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이장님은 왜 올라갔나요? 이장님도 올라가셨잖아. 그래서 그런 주의무가 있었는데 산불이 발생하여 바람에 날려서 수목 피해가 230제곱미터, 면적 48,162제곱미터를 태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집행유예형이 나왔습니다. 저건 이제 본격적으로 불을 지른 게 아니고 이제 용접 작업하다가 이제 물동이 튈 거를 미리 예방해서 주의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런 취지죠. 형법에서 과실과 고의는 좀 처벌 형량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한 것도 있고요. 밭을 태우면 고사리가 잘 난다는 말을 듣고 밭에 있는 풀을 깎아 풀을 피우게 되었다. 20헥타르 살림을 태웠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불이 지나간 자리에 있는 수목이 과연 4천만 원 심어져 있는 수목 가액만으로 하니까 금액이 크지 않았던 거지. 불이 지나간 자리 수목 가액이 4천만 원이라서 그 중에서 일부 과실 비율이 적용돼 가지고 1,000만 원만 인정했는데 좀 아쉬운 판결이네요. 그러니까 과실의 실화죄니까 이제 3천만 원 청구했는데 수목 가액이 20헥타르인데 생각보다 적네요. 제 예상보다. 20헥타르면 꽤나 넓은 범위인데 그렇습니다. 보시면 왜 이렇게 적게 인정됐냐? 불이 지나간 자리에 있던 수목이 고사되지 않고 살아난 경우에 해당 수목이 가치 없다고 전혀 없다고 단정되기 어렵죠. 4천만 원이 인정된 거는 산에 불이 나서 많이 탔지만 거기 수목들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전면적으로 100%로 이렇게 그 사람한테 책임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일부 인용 느낌으로 난 거죠. 뭐 그런 것들이 가만히 됐습니다. 이런 거죠. 보세요. 차지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부러 불을 낸 것도 아닌데 실수한 건데 세상이 참 각박하네요. 쟤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일부러 사람 친 것도 아니고 술 좀 먹고 가다가 내가 앞에 못 봐가지고 사람 치여서 죽었는데 세상이 너무 각박하네요. 쟤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헬기 기사님도 돌아가시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몇 명이 대피하고 수목 다시 그대로 돌리려면 한 20년 걸린다고 하죠. 그거를 실수라는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예견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실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안 되지만 과속했다 이런 거는 뭐 받아들일 수 있는 실수 영역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언제 이걸 사용하자고 했나요? 그러니까 이거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고 오시는 건데 여기 이런 법정형이 있고 이 법정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용하자 이런 거는 마치 양비론이나 양시론적인 관점에서 극단적 예시를 들어와서 상대방이 하지 않는 얘기를 허수아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은 얘기를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보장하는 거죠. 제가 사용하자는 건 아니고 실화죄가 있고 방화죄가 있고 그러면 실화죄는 이런 처벌을 받게 되고 방화죄는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고 다만 미필적 고의 입증이 어려울 거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죠? 중실화죄 조사 과정에 따라서 중실화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입증을 하려면 구체적 객관적 증거 그러니까 그 당시 현장 CCTV가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뭐에 불을 붙이다가 그렇게 된 건지 그리고 예를 들면 일회용품을 태우다가 그렇게 된 거면 일회용품을 태울 때 주변에 뭔가 이제 불이 옮겨 붙을 만한 나무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했으면 이제 미필적 고의나 중실화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방화죄, 실화죄 이런 것도 좀 알아보셨으니까 어떻게 판단받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게 해당 장면이 어떻게 증거로 남아 있을지 그런 것들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고의 어떻게까지 인식을 했는지 그런 것들 좀 살펴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